안녕하십니까? 화장품 품질 관리. 오늘이 7주차 강의 2차 시에 해당이 되네요. 우리 7주차 강의 2차 시. 2차 시에는 이제 어떠한 그 부분을 갖다 같이 배울 거냐면, 우리가 1차 시에는 원자 흡광 분석기라고 하는 AA라고 하는 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봤었어요. 즉, 어떤 물질이 에너지를 갖다 얻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 굉장히 그 분해가 돼가지고, 이제 가느다란 아주, 그러니까 기본 단위로 이제 분해가 되는데, 그 분해가 된 상태에서 에너지를 갖다 더 얻게 되면은 그 우리가 이제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핵에는 중성자, 양성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밖을 이제 전자가 이렇게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러한 이제 원자에다가 에너지를 갖다 가하게 되면 이 전자가 굉장히 그 역이 상태, 들뜬 상태, 에너지를 갖다가 많이 얻어가지고 신이 났는지 몰라도 들뜬 상태, 불안정한 상태로 되면서 밖으로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 이제 에너지가 떨어지면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이제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원자 상태의 그런 변화, 그걸 갖다가 거기에다가 특정 파장에 갖다가 빛을 갖다가 쪼이면서 그 특정 파장이 가지고 있는 빛, 그 빛의 이제 파장을 갖다 흡수하는 그런 성질을 갖다 이용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떠한 물질의 성분들이 얼마나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분석하는 것이 바로 원자 흡광 분석기, 즉 AA라고 얘기를 했고요. 같이 한번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사실은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그때 특정 파장의 빛을 내는 램프를 하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성분을 하나밖에 분석을 못했다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이제 물질을 동시에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원리는 거의 비슷한데,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갖다 같이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 가운데 있는 이 사진이 바로 오늘 같이 공부하게 될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석기, 분석 장치예요. 마찬가지로 이 장치하고는 조금 이제 다르게 생겼죠. 회사에 따라서 장치가 모양이 이제 다르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ry.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줄여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스펙트로메트리라고 하는 거는 분석법이라는 뜻이니까 그 앞에 있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ICP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ICP 스펙트로메터. 그러면은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석기가 되는 거죠. 장치도 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어요. 회사마다 또 여러 회사에서 장치를 갖다 개발을 해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원리는 거의 이제 비슷하지만 다양한 유형의 장치들이 지금 시중에도 나와 있습니다. 분석기로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 어떠한 원리를 통해서 바로 이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석법이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또는 분리하고자 하는 그러한 물질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검출하고 또 그 양이 얼마인지 이를 갖다 알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도 사실은 살펴봤었던 원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분광강도법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분광법이 작용 대상 물질의 유형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원자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특성을 분석을 해서, 그래서 어떤 물질인지를 알아낼 것인지, 아니면 분자 크기로 우리가 살펴볼 것인지, 또는 어떤 결정의 구조라든가, 또는 핵의
핵의 어떤 그런 특성을 갖다 이용해서 이제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렇게 분광법이 작용 대상 물질의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었던 바로 원자의 성질을 갖다 이용해서 하는 분석법 중에서 우리가 원자 분광기 중에 AA라고 하는, 그쵸?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ry 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갖다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요번 시간에는 그 밑에 같은 원자 크기이긴 한데 그 밑에 있는 ICP, 바로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인데요.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이 두 개네요. ICP, 그 다음에 또 붙은 게 또 있어요. 그쵸? OES가 있고 MS가 있어요. 예. OE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라는 거예요. Optical, 즉 광의 emission, 방출, 광 방출을 갖다가 광학적인 방출을 하는 그런 이제 분석을 이용하는 방법이고요.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을 이용을 하는데, 그리고 ICP 다음에 MS라고 붙은 녀석이 있죠. 그쵸? 요거는 광 방출 방식의 분석이 아니라 요것은 mass spectrometry. 그래서 질량을 갖다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양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죠. 그렇죠? 어떤 물질인지는 알겠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갖다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그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그런 액세서리들이 같이 붙어 있는 경우에, 여기에 하나 더해서 ICP OES와 거의 유사한 방법으로 저기 위에 보면 AAS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그 밑에 또 이제 보면은 AES가 또 있죠. 그렇죠? MS, AES. AES라고 하는 것은 Atomic Emission Spectrometry예요. 그러니까 ICP에도 그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기본 원리는 유사하고 또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뒤에 붙는 것들이 달라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처럼 분자 크기의 그런 어떤 물질의 특성을 갖다가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UV visible, 즉 자외선 가시광선 분광계라고 하는 건 이제 살펴봤고, 그쵸? 그 다음에 FTIR이라고 하는, FT는 Fourier Transform이라고 하는 것이고, IR은 적외선 분광계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적외선 특성을 갖다 이용하는 거.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형광 특성을 갖다 이제 다루는 이런 것들이 분자 크기를 갖다 다루는 거고요. 또 결정 구조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빛의 특성을 갖다가 이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엑스레이 선, X선의 이제 그런 회절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핵의 경우에는 핵의 어떤 자기 공명 특성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이제 분석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원자 분광기, 원자의 특성을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분광기의 원리 중에는, 원자 분광기는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전자기 스펙트럼 또는 질량 스펙트럼 측정을 통해서 시료의 원소 조성을 갖다 확인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이제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종류로는 이것을 갖다가 원자를 흡수를 하느냐 아니면은 원자를 방출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했었던 원자 흡광 분석인 경우에는 원자를 갖다 흡수하는 방식에 대한 그러한 이제 원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용을 해서 그래서 분석하는 것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불꽃 AAS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봤었는데요. 이번은 원자에 대한 특성을 갖다가 살펴보는 건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원자의 방출 특성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서 그래서 어떤 물질인지를 갖다 이제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MPAES, 그쵸? 그리고 ICP-OES, 즉 오늘 하게 되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의 ICP. 예. OES예요. OES니까 이거는 예. 광학적인, 그쵸? 광의 방출 특성을 갖다가 이용해서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전에도 있었지만은 X선 같은 경우에는 X선의 회절 특성이라든가 형광 특성이라든가 무엇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조금 이제 다른 그런 유형이 있고요. 전자기 스펙트럼을 이용하는 이제 빛이죠. 빛의 그런 어떤 특성을 갖다 이제 같이 활용해서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인데 질량 스펙트럼 즉 질량에 따라서 양에 따라서 어떻게 스펙트럼이 변하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측정하는 건 뒤에 MS를 갖다 이제 붙이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Mass Spectrometry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고요. 똑같은 ICS 즉 ICP 유도그раф 플라즈마 방식이긴 한데 거기에다가 질량 스펙트럼의 특성을 갖다가 이용한 것을 바로 ICP-MS. 즉 ICP라고 하는 것은 유도그раф 플라즈마 방식은 어떠한 물질이 들어있는지, 즉 어떠한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갖다가 주로 이제 알게 되는 거고요. 그 성분, 그 물질의 양이 얼마인지를 갖다 알고자 할 때는 다시 질량을 분석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체계, 그런 시스템들이 탑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질량 스펙트럼의 특성을 갖다가 활용한 이런 것들을 붙인 경우는 ICP-MS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어떻게 다르냐? ICP, AES 또 MS 어떻게 다르냐? 거의 유사해요, 사실은. 예.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인데 AES는 뭐냐면은 원자를 방출하는 Atomic Emission Spectrometry예요. 그렇죠? 그렇게 써 있죠? Inductively 유도라는 뜻이죠. Coupled 결합되어 있다는 뜻이죠. 플라즈마. 예. 그래서 유도 방식 전기의 유도 방식과 결합되어 있는 그러한 방식을 갖다 결합한 플라즈마 조금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은요. 그런 플라즈마의 특성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무엇을? 애토믹, 원자를 어떻게 하는? 에미션하는, 방출하는 그러한 이제 특성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분석하는 것을 ICP는 ICP인데 AES, Atomic Emission Spectrometer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ICP 방식까지는 똑같은데 거기에 뭐를 붙인다고요? 예, 질량이 얼마인지 그 물질의 질량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분석하기 위해서 더 이제 첨가를 하게 되면 매스 스펙트로메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을 정확하게 물질의 어떤 물질인지 종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얼마인지를 갖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는 ICP까지는 다 똑같은데 예, 그 뒤가 달라요. 그래서 원리는 플라즈마로 열 에너지가 주어지면 원자나 이온들이 이제 그 에너지를 갖다 흡수를 해가지고 들뜬 상태. 저는 아까 AA라고 하는 원자 흡광 분석기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들뜬 상태가 돼요. 소위 얘기하면 여기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이제 에너지를 잃게 되면은 다시 낮은 준위의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면서 방출하게 됩니다. 무엇을 방출하게 될까요? 예, 빛을 갖다 방출하게 되는 거예요. 전자기파라고 하는 이것들을 갖다 이제 방출하게 되죠. 그 전자기파를 갖다 이제 방출하는데 그걸 갖다가 캐치를 해서 그것이 어떠한 물질 혹은 어떠한 성분의 특성에 해당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 이제 통해서 우리가 물질의 종류를 갖다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ICP-MS는 ICP-AS보다 수십에서 수천 배까지 검출 한계가 굉장히 낮아. 왜? 양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더 정밀하긴 하죠. 양이 얼마인지가 더 정밀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량의 원소 분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통 ICP-AES의 경우에는 ppm 단위. 그런데 거기에 양이 얼마인지를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면 ppb. ppm하고 ppb의 차이는 아시죠? 여러분들. ppm의 경우에는 100만 분의 1. ppb의 경우에는 10억 분의 1. 그렇죠? 1000배 차이가 납니다. 네. 그래서
더 정밀하게 질량을 갖다 분석할 때는 ICP-MS를 갖다 이용을 하게 되고요. ICP-AS나 ICP-MS나 전체적인 유도결합 플라즈마 원자의 특성을 갖다 이용하는 것까지는 맞는데, MS의 경우에는 플라즈마로 인해서 열 에너지가 주어지면 원자가 이온화된 다음에 질량 분리 장치에 이제 그런 뭐라 그럴까, 이제 그 이온화된 이런 물질들이 도달하게 되고, 그래서 질량 대 전하의 비가 얼마가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분석을 함으로, 검출을 함으로써 그 양을 갖다가 자세히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는 원자의 방출에 대한 거고, 또 아까 뭐라면 광학, 빛의 방출에 대한 그런 부분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ICP,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ICP-AES가 아니라 ICP-OES 방식의 것이 되는 것이죠. 예. 자, 원자 분광기 원리는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잠깐 살펴봤었는데, 네. 에너지를 갖다가 외부로부터 흡수를 하게 되면은 이 원자 크기의 그런 어떤 물질, 또 성분이라고 하더라도 전자가 더 높은, 즉 에너지를 갖다 얻어가지고 전자가 더 활동하고 싶어 해요. 더 높은 에너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특성을 갖다 이용하는 것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원자 흡광 분석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AA라고 적어놨는데요. 그런데 그 더 높은 에너지로 불안정한 상태로 들떠 있는 상태에 있었던 녀석은 결국은 안정된 상태로 이제 에너지가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 안정된 상태로 돌아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특정 파장의 빛을 갖다 방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바로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하기 때문에 요때 요 파장의 빛의 특성을 갖다가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읽게 되면은, 우리가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ICP의 OES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원자를 방출하게 되면은 그거는 AES가 되는 거고, 원자의 특성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그리고 에너지가 충분할 경우에는 전자는 원자에서 완전히 떨어져서 나와서 양전하를 갖다 띈 이온으로 남고, 그 이온하고 뭐라 그랬어요 아까? 질량하고의,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질량하고의 차이, 이런 것들을 갖다가 찾음으로 인해서 정확하게 질량을 갖다 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이제 같이 살펴볼 수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 ICP라고 하는 녀석, 이 ICP라고 하는 것은 장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실은 똑같아. 뭐가? 저기 보니까는 시료가 도입이 되면은 알곤가스가 들어오면서, 알곤가스는 알곤가스 하나만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아세틸렌을 갖다 집어넣거나 혹은 산소, 또 공기를 갖다 집어넣음으로써 태워서, 저 알곤가스를 갖다 태우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갖다 낸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물질이 높은 에너지를 갖다 얻으면서 분해가 되죠. 분해가 돼서 이제 원자 크기로 분해가 됩니다. 네. 원자 크기로 분해가 되는데,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물질의 상태를 갖다 보통 얘기를 할 때, 물질의 상태를 갖다 이야기를 할 때 일정 압력에서 온도가 떨어지면은 보통은 이제 우리가 뭐 대기압 상태라고 합시다. 통상적인 압력 상태에서 온도가 떨어지면 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분은 영하로 내려가게 되면 얼음이 된단 말이에요. 고체였던 것이 다시 온도를 갖다 쭉, 같은 압력에서 온도를 쭉 올리면 어떻게 돼요? 에너지를 얻으니까 이제는 액체로 변하잖아요. 그쵸? 그랬다가 액체로 변했다가 더 온도를 갖다 계속, 즉 열 에너지를 갖다 계속 공급하면 그 다음에는 뭘로 바뀌어요? 기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그런데 그 기체로 바뀐 녀석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계속 에너지를 갖다 가해. 높은 에너지를 가해. 그러면 그 물질은 어떤 상태로 가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던 거, 우리 뭐 화장품 품질 관리에서 배운 건 아니지만 물질 추출론에서 배웠었던 거는 높은
열 에너지도 가하지만 압력도 굉장히 높게 가하면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초임계 유체 상태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데 압력은 높이지 않고 열만 가하게 되면 그때는 에너지를 갖다 많이 얻으면서 전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의 그러한 형태로 이제 빠지게 돼요. 바로 그것을 우리가 그 상태의 그 유형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로 플라즈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플라즈마도 굉장히 그 에너지 준위가 높은 그런 상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굉장히 높은 에너지 상태의 플라즈마를 이용을 해서 어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다양한 성분들을 갖다가 원자 크기로 잘게 쪼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시료를 갖다 도입하면은 아르곤 가스를 갖다가 태우면서 산화시키면서 굉장히 높은 에너지에 의해서 시료가 원자 크기로. 예. 근데 그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플라즈마 상태라고요. 그래서 플라즈마 조건에서 이제 원자 상태는 이제 깨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그 깨진 녀석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빛의 방출 특성이 되든 아니면 또는 원자의 방출 특성이 되든 뭐 여러 가지 특성을 갖다 이제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그 특정한 파장 또는 특정한 광 이런 것들을 갖다가 바로 우리가 모아서 걔네들을 어디에다가 그 표준이 되는 물질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검출기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 요거는 어떠한 성분의 물질이다. 또 거기에 이제 질량 분석기까지 붙으면은 어떠한 성분의 물질인데 양이 얼마다 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러한 형태로 이제 장치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장치의 구성은 뭐 그림을 그리기에 따라서는 조금 다른 형태로 또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예. 근데 원리는 같은 거예요. 그렇죠? 여기 시료가 있어요. 시료를 갖다가 정량 펌프라고 하는, 즉 펌프를 통해서 이제 주입을 하게 됩니다. 주입을 하면은 그때 펌프를 통해서 주입을 하지만 이 알곤가스가 이제 주입이 돼서 저 분무기라고 그럴까요? 여기에서 시료가 빠져나가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굉장히 높은 상태의 플라즈마 상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분무만 돼요. 분무가 되고 그 중에 일부는 그냥 버려지고 일부 물질들만 이제 바로 저 플라즈마 상태의 불꽃, 굉장히 높은 에너지 상태의 플라즈마 상태의 불꽃을 통과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 통과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물질이 이제 원자 크기로 분해가 돼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분해가 된 녀석이 빛을 갖다 이제 발하겠죠. 에미팅 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방출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 원자를 이제 방출하는 그런 형태겠죠. 원자를 방출한다는 거는 조금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 수 있어요. 왜? 원자라고 하는 놈은 뭘로 구성이 됐어요? 핵의 중성자하고 양성자, 그리고 그 체외각을 떠도는 전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즉 방출이 되는 녀석은 전자가 이렇게 튀어나가거나 다시 돌아오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빛을 이제 발하게 되면 그 빛을 갖다가 이제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서 단색화 시킨 다음에 어떤 것이 얼마만큼 변했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측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걔네들을 측정함으로써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시료에 대한 그런 이제 성질이 무엇인지, 또 그 양이 얼마가인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 유도결합 플라즈마 장치라고 하는 것도. 자, 이러한 이제 용어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씩 조금 이제 따져 본다면 우리가 이제 장치가 그렇게 되어 있다고 했으니 장치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들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P의 구성 요소는 기기 장치로서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기는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봤었던 우리가 원자 흑광 분석기처럼 광원이 있고요. 이제는 그 원자 흑광 분석기에서는 뭐였었어요?
이제 원자화 시켜서, 그쵸? 원자화 시키는데 필요했었던 게 뭐냐면 그때는 그냥 불로 태웠단 말이에요. 그쵸? 높은 에너지를 갖다 가했을 뿐인데 여기는 불로 높은 에너지를 어느 정도까지? 플라즈마 상태의 그런 이제 에너지로 깨트린단 말이에요. 어떤 물질을.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그래서 원자화 장치. 예. 원자화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플라즈마의 높은 에너지를 갖다 가하게 되면은 어떤 물질이 원자화 되는데, 그래서 더 들뜬 상태에서는 전자가 떨어져 나가서 이온까지 이제 바뀌기도 하죠. 그리고 단색화 장치. 똑같아요. 예. 어떤 특정한 파장에 그런 빛 또는 어떤 이제 원자 상태에 있는 전자들,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검출하게 되죠. 그리고 검출기, 그리고 연산 처리 장치, 이러한 형태로 마찬가지 유도결합 플라즈마 분광기의 경우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원리가 방출 특성을 이용하느냐, 흡수 특성을 이용하느냐, 원자에 그러한 것들이 조금 이제 다를 뿐이지,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이나 원자 합광 분석기 방식이나 거의 이제 비슷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광원은 달라요. 광원은 ICP의 경우 광원은 원자화된 시료를 갖다 탈수시키고, 그 다음에 해리시키고 증발, 그리고 들뜬 상태의 이온화 시키는 그런 곳이 뭐냐면 결국은 이 분석할 때 분석선을 갖다 이제 분석하기 위한 그런 이제 광원을 갖다 이제 방출시켜야 되는데, 이때는 ICP용,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의 AES 광원을 갖다 사용하는데, 이때 요 광원은 토치, 그 다음에 RF 코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워크 코일, 이런 것들이 바로 유도 전기, 전기 유도 방식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때 ICP-AES의 광원 자체가. 그래서 유도결합 플라즈마라는 게 이제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유도 코일은 전장과 자기장을 갖다 유도시켜서 그래서 플라즈마를 갖다 형성하게 되는 그런 특성을 갖다 이제 보이게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방식을 갖다 ICP AES 발생기 이렇게 얘기를 해요. AES, Atomic Emission Photometry, 포토메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스펙트로메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ICP라는 이제 표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도 결합 방식의 플라즈마를 갖다가 이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ICP AES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ES가 있고 OES가 있다고 그랬어요. AES는 애토믹, 원자를 갖다가 방출하는 거고, OES는 빛을 갖다가 방출하는 거고, 그 점이 이제 다르다. 그래서 핵심 장치로는 ICP-AES 발생기에는 핵심 장치는 석영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발진기라고 하는 오실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제 직류 공급을 하는 그런 이제 직류 공급 장치, 그게 있고요. 그래서 27.12MHz의 이제 교류를 갖다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고요. 발진기로부터의 전류는 임피던스 매칭, 이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서 유도 코일로 보내지고, 바로 유도 코일을 갖다 통해서, 그래서 통상적으로 토치를 갖다 2, 3회 이제 감고 있는 그런 이제 코일들이 결국은 유도된 에너지에 의해서 바로 플라즈마를 갖다 이제 가열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코일의 가열을 갖다 막기 위해서 물을 관 속에 통과시키는 그러한 이제 순행법을 갖다가 이제 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석기기다 뭐 등등이라고 해서 무작정 온도를 갖다 계속 높일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한 온도를 갖다 유지를 하고 또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요런 식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유도 코일이 이렇게 있죠. 그렇죠? 저거에 의해서 더 뜨거운 어떤 불꽃이었던 녀석이 더 높은 플라즈마 상태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저기. 그리고 저 안에 쿨런트 가스, 그래서 냉각 가스도 마찬가지 이제 집어넣어줘서
일정한 그런 온도를 갖다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유도 코일을 이용한 토치에서 나오는 그 불꽃의 온도가 어마어마합니다. 5500 켈빈. 쉽게 얘기해서 5723도, 773도겠네요. 그쵸? 예. 켈빈입니다. 켈빈 온도로, 절대 온도로 저렇게 표현해요. 어마어마한 온도인 거죠. 그 다음에 7700. 겉불꽃 같은 경우는 10,000 켈빈까지 가게 돼요. 엄청나죠? 예. 이러한 형태의 장치를 갖다가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광원,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식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코일, 이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이제는 이제 밖에 코일은 감겨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버너의 역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공급 가스, 그쵸? 열원을 갖다가 이제 공급해주는 그 가스, 예. 가스를 갖다가 연소시키는 것이 우리가 이제 토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토치의 경우에는 RCP, AS의 토치는 이러한 방식으로,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버너 있잖아요, 버너. 예,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이제 그런 버너 방식이다라고 이제 하면 되고요. 세 기업의 석유원관으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안쪽에는 시료,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아르곤에 의해서 같이 이제 분무가 되면서 플라즈마 내부로 들어가고, 그쵸? 예,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플라즈마 내부로 도입이 되고, 그러면은 그 플라즈마에 의해서 시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될 거. 자, 요거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그러한 이제 열원에 의해서 어떤 물질이 분해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유기물질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기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탄소하고 수소가 중심이 돼서 구성이 됐으니까 다 타버리겠죠. 그쵸? 예. 그래서 유기물질은 분석하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뒤에도 또 나오겠지만. 예. 대략, 네. 1교시는 이런 정도로 1차시는 해서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